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주식이 많이 빠지고 하니까 이것저것 심란한 게 많은데,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영풍재지 작전주 일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거 보고 진짜 우리나라 시장이 진짜 언제 사람 되냐, 저래가지고 언제 사람 되냐,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작전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작전주에 휘말리거나 작전주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영풍재지 보면 그거 몇 년 전에 1,000원짜리 주식이거든요. 그게 55,000원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날 오늘 사가지고 오늘 팔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람이 그거를 레버리지해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작전하는 사람들, 그놈들이야 원래 나쁜 놈이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들, 사기꾼, 그런 나쁜 사람들은 사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언제든지 있는 건데, 문제는 일반인들이 이런 작전에 뭔가 단순 가담?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작전주에 엮여가지고 돈 많이 손해보신 분들한테 야, 니들이 작전에 니네들도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제가 비난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작전주라는 걸 인지가 보통 되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영풍재지가 골판지 만드는 회사인데 어떻게 1,000원에서 50,000원 되면 몇 배 된 겁니까? 50배가 된 거잖아요, 몇 년 사이에. 금년에만 해도 아무리 적게 봐도 5,000원에서 50,000원은 됐잖아요. 그러면 10배가 된 거잖아요. 그런 거를 보고 이게 정상적으로 회사가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영풍재지가 시가총액이 2조인가 돼가지고 나머지 제지회사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이게 진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데도 그날 아침에 어쨌거나 그 많은 거래량으로 산 거예요. 미수만 5천억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 내고 사가지고 그날 그 나머지 돈을 안 낸 것만 지금 5천억이라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래량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작전 세력 간에 자기네 구자로 사고팔고 한 것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리고 작전하는 애들 생각해보면 마지막에는 일반인한테 던져주고 나와야 되잖아요. 1,000원부터 사기 시작해갖고, 또는 5,000원부터 사기 해가지고 50,000원 되면 그때 일반인한테 던져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주식은 매일매일 올라. 그럼 내가 오늘 10,000원에 사가지고 1,500원에 팔아야지. 10,000원에 사서 11,000원에 팔아야지. 그래서 몇 번 성공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작전하는 애들이 계속 올리니까. 그렇지만 어느 날 딱 걸려드는 거잖아요. 지금 하한가를 한 번, 두 번 지금 때렸는데 지금 몇 번 때릴지 모르잖아요. 이거 다시 10,000원 밑으로, 5,000원 밑으로, 아니면 1,000원 밑으로 내려갈지도 몰라요. 원래 가격이 1,000원 정도였으니까 1,000원이나 2,000원? 그러면 50,000원에서 다시 2,000원 되면 얼마나 빠지는 겁니까? 25배가 빠졌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한번 걸려들면 끝이 없는 건데, 그런 일이 왜 계속해서 시장에서 벌어지는지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작전주라는 게 이렇게 생기려면 자기가 자기 주식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내가 너 주식 투자하는데 내가 좀 조언을 해줄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크게 보면 두 개인 것 같아요. 자산운용사. 그러니까 야, 너 나한테 돈 맡겨봐. 그러면 내가 운용해줄게. 그런데 한 명한테 받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그게 펀드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가 있고, 두 번째는 야, 네 돈 내가 운용해줄게.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야, 내가 운용은 직접 안 하는데 내가 내 생각에 이게 좋은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고객과 접촉해서 자문하는 게 있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거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어느 주식이 좋을 것 같아요. 이래갖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 올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다 지금 금감원에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그거를 보면요, 결국은 다 투자 자문이잖아요. 투자 자문인데, 첫 번째는 이 투자 자문이 아까 얘기한 자산 운용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자산 운용은 다수한테 투자금을 받아서 묶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 자문업은 이렇게는 못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투자 일임업이 있고 투자 자문업이 있고 유사 투자 자문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표적으로 큰 게 있죠. 불법 자문이 있죠. 이런 건 난 몰라. 그냥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제가 조금 정리해 봤는데,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은요. 투자 자문업은 이제 투자 자산 운용과 달리 이제 세 가지 종류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금융위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투자 일임업이고, 두 번째는 자문업이고, 세 번째는 유사 투자 자문업인데, 그 차이를 보면 투자 일임업은 기본적으로 일임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펀드는 다수의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운영을 해서 이제 돌려주면 되는 거고, 일임업은 그냥 1대1로 네가 너 구자 열어 증권사에, 그래서 자금 이체하는 비밀번호는 나 알려주지 마. 투자할 수 있는 비밀번호만 날 알려줘. 그래서 일임을 해서 내가 대신해 주는 거고, 이거는 증권사 HTS에서 잘 할 수 있게 아주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투자 일임업이 있고, 투자 자문업은 뭐냐면 내가 돈을 받을 수는 없는데 만나서 상의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야, 내가 보기에 삼성전자가 좋아, 에코프로가 좋아, 영풍재지가 좋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대1로 손님하고. 이게 이제 전통적인 투자 자문업이고,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유사 투자 자문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쌍방향으로 하는 건 아니고 고객 접촉은 못 하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뭐 유튜브나 뭐 카카오톡이나 뭐 네이버 블로그나 뭐 편지나 뭐 방송이나 뭐를 해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내가 보기에 뭐가 좋아요. 내가 보기에 영풍재지가 엄청 좋은 주식이에요. 그렇지만 서로 대화는 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해요. 이런 업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투자 일임업은 이거 좀 보시면은요, 금융위에 등록하게 돼 있어요. 투자 일임업하고 투자 자문업은 등록이고요. 유사 투자 자문업은 신고하게 돼 있어요. 등록과 신고의 차이가 뭐냐? 저 잘 모르겠어요. 등록도 뭔가 챙겨가지고 주면 되는 거고, 신고도 뭘 신고하는 건데, 등록이 아무래도 더 까다롭게 하겠죠. 등록에는 무슨 요건이 좀 복잡하고, 신고는 요건이 간단할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일임업하고 자문업은 자본금이 5억, 2억 5천 있어야 되고, 법인이어야 되고, 주식회사여야 돼요. 그런데 유사 투자 자문업은 개인 사업자도 할 수 있어요. 법인 아니어도 되고 자본금 요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일임업은 대개 투자 자문업하고 다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 자문업이 지금 한 400개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유사 투자 자문업은 2,000개도 넘어요. 신고만 하면 되니까 저도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사업자 등록증 만드는 거 엄청 쉽거든요. 그거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 신고하는 거예요. 나도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유튜브 하면서 한 번도 삼성전자를 사세요 이런 소리는 안 하잖아요. 아, 달러를 사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거를 그냥 업으로 하는 거예요. 아, 영풍재지를 사세요. 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대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사 투자 자문업 라이선스가 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작전주를 하는 그 작전 세력들 중에 유사 투자 자문업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애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금융위에 신고한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개소리라는 거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신고해도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 달러를 사세요. 삼성전자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거를 투자 자문업 신고하고 해야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하더라도 무슨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 유사 투자 자문업은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해서 금융 자문을 하는데, 이건 내 의견만 표명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정리해 보면 투자 일임업은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고, 투자 자문업은 1대1 투자 자문을 할 수 있고, 고객과의 개별 접촉을 할 수 있는 거고,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투자 자문업을 하면 일부 IPO에 참가하게 해주더라고요. 난 이거는 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하게 해주니까 투자 자문업 라이선스를 가지고 IPO를 또 모집하고 이런 일도 하더라고요. 물론 IPO도 다 괜찮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미안하지만 이상한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투자 자문업 사람들이 이제 끼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도 문제가 있지만 유사 투자 자문업은 완전 대박인 거죠. 이거는 진짜 나 라이선스 있으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에 속지도 않겠지만 제가 보니까 유사 투자 자문업은 2,000개도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내일 아침에 신고하면 아마 한 이틀 내에 이거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유사 투자 자문업 하도 신고를 많이 해서 신고를 해도 신고증이 나오는데 오래 걸린다고는 하지만 하여간 별게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다시 얘기하면
투자 자문업 같은 이런 비즈니스가 사실 이런 작전주를 할 수 있는 사실 툴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펀드가 있고 자산 운용이 있고 이런 투자 자문, 요 세 가지 형태의 투자 자문이 있고, 그렇지만 더 큰 게 하나 더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불법 자문, 난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뭐 리딩방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카카오톡 하나 열어 가지고 남의 아이디 얻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하는데, 결국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볼 때 주식 작전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작전이라고 얘기할 때는 분업화된 전문가를 해가지고 뭐 너는 사고 팔어, 너는 마케팅을 해, 너는 뭐 아이들을 훔쳐와, 뭐 이렇게 하는, 예를 들면 요번에 한 영풍재지 이런 거 애들처럼 굉장히 몇 년 동안 한 거고, 얼마 전에도 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몇 개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화된 주가 조작단, 이런 것도 작전이지만 단순 사기 잡범들도 있죠. 그냥 단순하게 사기치는 거죠. 저 주식 좋은 것 같다 그러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가 조작이 아니라 단순 선행 매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애가, 내가 영풍재지 사놓고 그리고 여기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영풍재지 엄청 좋아, 이렇게 하는 거죠. 대표적인 선행 매매죠. 자기가 먼저 사놓고 남들 보라고 사라고 꼬시는 거죠. 다 불법입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이제 주가하고는 관계없이 단순 수신 사기도 있잖아요. 나한테 돈을 맡기면 내가 1년에 뭐 2000%를 벌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소리를 해가지고 그거에 속아가지고 누가 돈을 보내면 얘는 주식도 안 사요. 그냥 꿀꺽이에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작전인데, 결국은 등록, 신고 등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불법이 많냐면, 결국 리딩방이라는 게 리딩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 사고 팔고 뭐 이런 걸 내가 다 리딩해 줄게, 나만 믿어,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뭐 카카오톡, 네이버 주로 이런 거로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이디 매매라는 거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쫙 나와요. 하나에 얼마에 다 팔아요. 100개도 살 수 있어요. 그런 걸 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문자를 보내는 거죠. 요즘 문자가 무슨 뭐 저는 리딩방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010 이렇게 오잖아요. 그거 다 불법적인 아이디인데, 카카오 아이디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대놓고 팔아요. 나는 참 우리나라가 뭐 하는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어떻게 그렇게 불법적으로 파는 게 아예 광고가 떠요. 그 네이버에서 한번 좀 쳐보세요. 저기 아이디 매매. 그러면 그냥 쫙 나와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만연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작전 조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 한번 보세요. 작전 조직을 보면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주범이 있잖아요. 설계를 하고 실행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공범이 있어요. 주범이, 야, 너 가서 이런 식으로 애들 좀 꼬셔봐. 너 아이디 좀 구해와봐. 너는 뭘 좀 어떻게 해. 넌 금감원 가가지고 뭐 어떻게 좀 해. 너 이상한 놈들 나오니까 경찰하고 얘기 좀 해. 이렇게 공범들이 있어요. 주범과의 관계가 있어서 참여하는 사람이고, 단순 가담이 있어요. 이게 작전 같아. 그런데 나도 여기서 한번 돈을 벌어보겠어. 맨날 같이 오르잖아. 맨날 같이 오르는데 어느 날 떨어지는 건 알겠지만 내가 그렇게 재수가 없겠어? 그날이 오늘이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 가담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단순 가담도. 이게 국내법으로 처벌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심각한 범죄고요. 한두 번 미끼에 속아가지고 맴도는 거예요. 제가 영풍재지 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풍재지 최근 며칠 동안 막 산 사람들이 과연 정말 영풍재지가 2차 전지를 뭐 만들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개소리에 속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돈 내고 돈 먹게 하는데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 있을까? 뭐 10,000명 중에 1명은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거 작전주인데 아침에 샀다가 오후에 팔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한두 번은 관련돼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에요. 진짜 죄송한데 그러면 작전한 사람들이 다 그런 놈들이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한 그런 미끼를 한두 번 물어본 사람들이 했을 가능성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저보고 영풍재지 골판지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2조인데 제지업체 다 합쳐도 2조가 안 되는데 그거를 5만 원에 아침에 미수로 사라고요? 정신 나가지 않았으면 못 사죠. 그런데 이거 작전주니까 오늘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는 이미 인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담이에요. 단순 가담. 단순 가담도 범죄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장기적으로 이런 데서 맴돌잖아요. 결국 그렇게 해서 10년을 했어요. 돈 벌 것 같으십니까? 저는 절대로 못 번다고 생각해요. 벌 때는 10,000원씩 벌다가 터질 때 한 1억 터지는 거죠. 그러면 뭐 고스톱 3점짜리 계속 먹다가 뭐 2만 점 당하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절대로 돈을 못 법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이런 작전주 같은 거는 레버리지를 쓰잖아요. 요번에 쓴 건 미수, 저번에 쓴 거는 뭐 CFD 아니면 주식담보대출 이런 걸 하는데 금융에서 레버리지를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레버리지가 뭐 있어요? 선물. 선물도 대표적인 레버리지죠. 15배, 20배, 뭐 국채 같은 거는 50배도 레버리지 할 수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ETF? 무슨 3배짜리 ETF도 레버리지죠. 금융에서 레버리지가 나쁜 건 아닌데 그냥 코스트 면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선물을 레버리지 할 때는 내가 약간 뭔가 돈을 빌려갖고 뭔가 사는 거잖아요. 그 레버리지하는 코스트가 뭐예요? 거의 뭐 그냥 국채 수준의,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이자율로 빌리는 거예요. ETF는 그거보다 조금 높겠죠? 그 펀드가 돈을 빌려야 되니까. 그렇지만 주식담보대출? 엄청 높죠? 전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한 10% 하는 거 아니에요? 미수? 기본적으로 돈이 안 드는 것 같지만 이틀에 못 갚으면 바로 반대 매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하는 건 좋지만 이런 작전주에 엮이면서 레버리지를 또 맥시멈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방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결국은 제가 조금 결론을 좀 내보면 결국은 이런 작전주라는 게 다 정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나만 아는 정보가 있습니까? 세상에? 누군가 와서 야, 내가 너한테만 가르쳐줄게. 나 알고 있는데 너만 알고 있어?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부자 정보거나 사기예요. 내부자 정보는 불법이고 사기는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나만 아는 정보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정보를 누군가 내가 듣거나 그걸 뉴스에서 듣거나 사람에서 듣거나 뭐 유튜브에서 듣거나 이렇게 들을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듣는 정보는 내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다. 나 말고 모든 인간들은 다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빠른 정보를 어떻게 내가 얻어서 내가 수익을 내겠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기관에서 있는 한두 명 트레이더들? 제가 기관에서 한 30년 트레이더 했잖아요. 그때 내가 남들보다 정보를 조금 빨리 받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야, 오늘 삼성전자가 아침에 수출 많이 들어왔대. 그래서 지금 우리 은행엔 전화 안 왔지만 다른 은행에 전화했대. 팔으려고. 그러니까 이놈들 오늘 한 1억 불 팔아야 돼. 삼성전자한테 노미래서 죄송합니다. 1억 불 팔아야 돼. 그런 정보를 내가 있는 회사에서 들었어요. 남들보다는 조금 빨리 들었겠죠? 지금 집에 계신 전업투자가분은 보다는. 그렇지만 제가 제일 먼저 들었을까요? 삼성전자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쪽 은행의 직원은 몇 명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뭐가 이쁘다고 시장에서 그래도 큰 손인 저한테 얘기해 주겠어요? 아침부터 전화해가지고. 그럴 리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가 의도가 있어서 나한테 가르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보를, 예를 들어서 제가 딱 틀어가지고 KBS 뉴스에서 뭔가를 들었다. 그러면 내가 우연히 들은 거지만 누가 나한테 화장실에서 은근히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의심이 가죠. 내가 지금 IB 전문 트레이더인데 화장실에서 야, 오늘 삼성전자 많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저번 주에 보니까 걔들 수출 많이 했던데. 그거 제가 마지막에 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런데 알지도 못한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야, 영풍제지한테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보인데 빠른 정보로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떤 정보를 갖고 분석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시장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보는 거지, 내가 단순하게 누군가보다 정보를 빨리 들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모든 이런 작전주의 근본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정보에 관련돼서 나만 아는 정보는 없고 빠른 정보로 수익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면은 이런 작전주의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참여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각성을 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말리고
절대로 작전주로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투자 쪽에서 일어나야 그 작전하는 그 나쁜 놈들은 언제든지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100만 년 동안 있을 거예요. 그런 놈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려면 그런 걸 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